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자, 모두 사회교과서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하셨으면 선생님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보세요. 여기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의 첫 시간이라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사회는 안 중요한 시간이 없지요. 하지만 또 2단원의 첫 시간이니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6학년 1학기 사회는 1단원 정치, 2단원 경제예요. 1단원 정치에서 우리가 세 단원이 있었고 세 가지의 작은 단원이 있었고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인데 이 두 번째 소단원의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작은 소단원 1단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죠. 이 민주주의를 내 생활로, 나의 일상,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와서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가깝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땡 끝내버리면 내가 공부한 시간, 학습 시간은 늘 40분이 되겠죠. 수업 시간 40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나의 삶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학습 시간은 하루 24시간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공부한 학습 시간이 40분이 되느냐, 24시간이 되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가져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놔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로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그러면 살펴볼게요. 일상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 도대체 민주주의 정확한 뜻이 뭐니? 그리고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4쪽에 보니까 가족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설레는 표정의 친구도 있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남자친구가 귀여운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싶고 막 놀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면 이웃에게 정말 피해가 된단 말이야. 엄마는 반대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살짝 호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밥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웃에게 우선 피해가 가지 않게 배설물을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밥 주는 것과 목욕시키는 거는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네요. 어때요? 이 가족에게 귀여운 강아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잘 대화하고 잘 타협한다면 그리고 약속을 정한다면 왠지 원활하게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다시 정리해주세요 하는 친구는 35쪽 보세요. 문제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살다 보면 아주 큰 문제 그리고 작은 문제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선택의 순간이 오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원활하게 찾는 것이 바로 정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정치는요, 국회의원이 법을 뚝딱뚝딱 만들고, 그리고 TV에서 보니까 대통령이랑 장관이 나와서 나랏 일을 막 처리를 하던데, 그게 정치 아닌가요? 이렇게 가족회의 하는 게 왜 정치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좁게 얘기해서는 아까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그 질문을 한 친구가 물어보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지만 우리가 정치의 범위를 점점 크게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정치. 자,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학급, 학교, 지역에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가정에서는 집안일, 맞아요. 집안일. 가정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가정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회의, 정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학급에서도요, 청소라는 문제가 있지요. 깨끗한 교실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회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정교 어린이가 필요하는데, 정교 어린이 임원이 필요한데 그 임원을 어떻게 이제 뽑으면 좋을지 투표라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네요. 자, 지역에서는요,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민회의를 통해서 역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문제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다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넘겨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제시한 내용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선생님의 경험을 합쳐서 우리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에서는 우리 아까는 집안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면 좋을지 나왔는데 또 다른 정치가 없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재작년에 여름 휴가를 가족끼리 가기 위해서 언제 가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박 며칠을 갔다 오면 좋을지 이렇게 가족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좋은 결론이 나서 잘 다녀왔는데 그것도 역시나 여행이라는 가족 여행이라는 여름 휴가라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했으니 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급에서 볼까요? 학급에서는 3월에 많이 이렇게 정치가 많이 보여지는데 우리 학급회의를 통해서 규칙 정하고요. 학급 규칙 정하고요. 청소 당번도 정하고요. 급훈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의 하나의 학급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결정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나 학급에서 발생하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요,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면, 지저분하다면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역에서는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만약에 관광지라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이 놀러 오게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다면 그 역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 방식의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쉬워요. 계속 끝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은 정치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여야 해요. 나와 누군가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면, 원활하게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오늘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럼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할 수 있었대요. 아, 맞아요. 옛날에는 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러면 통보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그냥 따라서 꼭 해야 됐었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나 재산 그리고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긴 하는데 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거는 민주적인 방식, 민주적인 정치 방식,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와 동그라미 평등하게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대요. 자,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렇게 행사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치의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한대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지금 보면 옛날에는 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바로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의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의 방식에 그럼 장점이 뭐가 있어요? 나쁜 것 같은데요? 물론 장점도 있지요. 왜냐하면 왕과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소수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 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모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역시 힘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있어요. 아까 그 옛날 방식의 장점이 오늘날의 방식의 단점이 될 텐데 그건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 그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민주주의의 예 이렇게 살펴보고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하게 행사를 해야 돼요. 그 권리를. 자,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들이 응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 동그라미 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대요. 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예요. 모든 사람은 응에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요. 자유. 모든 사람은 존엄하기 때문에 자유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신분,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평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의 그 권리를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민주주의 아까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 39쪽에 나와 있네요. 선거입니다. 선거. 자, 선거를 왜 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는 거죠. 대표.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전교생이 투표를 해요. 늘. 어떤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전교생이 투표를 합니다.
너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이렇게 아까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장 또는 정교 어린이의 임원을 뽑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는 거죠. 저 사람은 나 대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믿고 투표를 해서 우리가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거입니다. 선거. 자, 선거는 바로 대표를 뽑는 일이에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죠.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뭐가 있었죠? 앞에서 배웠었는데 1인 시위가 될 수도 있고요. SNS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고요. 촛불 집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공청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표자를 뽑아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하는데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표를 뽑는다. 무엇을 통해서? 투표, 선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선거는 맞아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보통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가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는 내 투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투표가 동일한 가치,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나는 한 장을 하고 이 사람은 두 장을 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는 게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는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비밀선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또 묻지도 않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부정선거, 우리 3.15 부정선거 생각해보세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선거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곳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정치이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방식에서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만 이렇게 의견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한 민주적인 방법,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고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자유롭고 평등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매번 모일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는데 그것을 바로 투표, 선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리고 정치의 의미 먼저 공부했네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현재 한번 봐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중요한 내용을 내 몸에 내 태도를 좀 고쳐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그 영상에서는요. 어떤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요. 왕과 높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이 있다? 뭐지? 태수야, 조심해. 늘 조심성 없이 굴어서 곤란을 겪으면서 얘가 또 이러네. 이리 와. 귀신?
낭자, 이 방법뿐이요. 제발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도련님, 소녀 때문에 도련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누구냐? 누가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 잡아라! 도련님, 어서 몸을 피하셔요. 내일 밤 다시 오겠소. 내일 밤이요? 잡아라! 저쪽이다! 아이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태수야,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이곳에서 피해야 해. 알았어. 뭐라고요?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그렇다네. 불쌍하다. 서로 사랑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뭐라고? 태수야, 이 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있어서 그걸 바꿀 수는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어디 있어? 자네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의 신분 제도를 모르나 보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네. 아씨와 내가 혼인을 하면 아씨는 평생 평민으로 살아가야 하니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아저씨... 내일 밤 아씨를 억지로 매시고라도 도망을 가려 했으나 나 때문에 아씨가 고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네. 이제는 그만 아씨를 놓아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하네.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을지. 도와줘서 고마웠네. 그럼 아저씨... 힘내세요. 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 괜찮냐? 신분 차이 때문에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 누굴 사랑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자유 아니야? 그게 자유가 아닌 세상이라니 난 상상도 못했어. 이런 건방진 녀석, 감히 노비 주제에 내 책을 훔쳐서 읽어? 주인님, 훔친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 읽어보려 했던 것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노비 따위가 책을 읽어 무엇하려 했느냐? 감히 과거라도 보려 했던 것이야? 저 녀석들이 또... 아서라 얘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병만 당한다. 아이고, 저 녀석 장안에서 똑똑하기로는 개똥이가 제일인데 그럼 뭐하노, 노비인걸. 그러게, 게다가 저 도련님들은 집안 권세를 등에 업고 늘 저렇게 마을을 자기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니 조용할 날이 없네. 아이 시끄러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노비는 노비, 양반은 양반, 우리 같은 상인은 상인이여. 그냥 모른 척들이야. 예, 재미없다. 가자. 이 녀석, 또 한 번 걸리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민주야, 이 시대에는 자유도 평등이라는 것도 없는 거지. 뭐라고? 학교에서 배웠잖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그런데 이곳에선 신분이 다르다고 결혼도 못하고 노비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 태수야. 자유와 평등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결혼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선 그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불평등한 신분제도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공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어. 옛날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타고난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았거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물인 헌법 전문에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지켜야 함을 나타내 놓았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지? 게다가 어떤 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또 다른 이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공동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나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지. 그래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꼭 따르는 거야.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장래 희망도 마음껏 정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헌법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도 못하겠어. 민주야, 우리 임금님께 가보자. 뭐라고? 여기선 임금님 말이 최고라며.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보자. 응? 말도 안 돼. 야, 생각 좀 해라. 그러다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진짜 좋은 임금님이라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야. 게다가 구슬이 있잖아. 위험한 일이 생기면 구슬을 문질러서 도망가면 되지. 네가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얘가 진짜? 임금님께 가볼 생각이면 신문고를 두드려 보거라. 신문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두드리는 그 신문고? 여기 있어요? 그래, 저기 동담벼락 위에 큰 북이 있지? 저것이란다. 고맙습니다. 민주야, 난 간다.